안녕하세요. 판메디 랩입니다. 2026년 가을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11학년 학생들. 지금쯤이면 이제 본격적인 지원 시즌을 앞두고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느라고 바쁘실 겁니다. 이미 작년 가을부터 지원을 진행했던 2025년 학생들. 지금쯤이면 벌써 이제 하나, 둘씩 합격 소식 받고 설레는 입학 준비, 이번 가을에 입학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일반적인 이제 미국 대학 입시는 비교적 정보도 많고 준비 방식도 잘 알려져 있어서 큰 무리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제 목표가 미국 약대나 의대, 치대, 수의대 같은 메디컬 계열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관련 정보도 적고 준비 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학생과 이제 학부모님들 모두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서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효과는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의치학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1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2025년 가을, 이번 가을 입학을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전에 꼭 알아야 될 이제 체크 포인트부터 전형별 차이점, 에세이 작성 전략, 선행학습, 그리고 뭐 GPA 관리까지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생생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목표 대학이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유학 시 스템 계열보다 메디컬 전공이 유리한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의치학대 입학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입학 성공을 하기 위한 전략, 세 번째가 미국 의치학대 학부저 학부별 입학 지원 조건, 네 번째가 2025년 4월 지금부터 2026년 내년 봄까지 입학 지원에 대한 타임라인과 전략, 마지막으로 입학 성공을 만드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유학 시 스템 계열보다 메디컬 전공이 유리한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한국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선택할 때 이제 단순히 학위 취득을 넘어서 미국에서 이제 취업이라든가 영주권 취득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내가 졸업 후에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미국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전공은 뭘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죠. 요즘은 이 두 가지 전공군을 이제 가장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스템 전공 그리고 메디칼 계열 전공입니다. 먼저 스템 전공은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많죠.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1년 OPT 그리고 추가로 2년의 스템 OPT 연장을 받아서 최대한 이제 3년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약 12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들이 유학생이죠. 스템 OPT를 활용하고 있고 스템 직종의 중간 연봉이 약 10만 3천 불 이상으로 일반 평균 연봉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외국인 인재를 채용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H1B 취업 비자라는 이제 큰 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자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연간 쿼터 제한이 있고 무작위 추첨제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에 합격해도 비자가 당첨되지 못하면 일을 못하고 퇴사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어떤 기업들은 이제 외국인을 아예 채용하지 않으려는 회사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디칼 분야는 어떨까요? 의외일 수 있는데 의료 분야는 유학생에게 더 유리한 구조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의료 인력, 메디칼 인력 중에서 약 18% 정도가 외국인, 또 의사나 외과 의사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26%, 홈 헬스케어 같은 분야는 40%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라고 합니다. 고용 성장률도 굉장히 높아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약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의료 보조 직종 18% 성장률 보이고 있어서 스탠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의료 인력을 이제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자라든가 영주권 루트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J1 비자라든가 EB3 영주권 루트, 뭐 H1B 취업 비자 메디컬 직종에 한해서 스폰서가 있으면 유학생도 취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의사나 치과 의사는 여전히 우대 직종이고 그 외에 이제 수의사, 뭐 간호사, PA, 피디시안 어시스턴트죠. PA나 메디컬 어시스턴트, 뭐 덴탈 하이진 등 다양한 메디컬 직종에서도 지속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단순히 연봉이 높다, 인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스템을 고집하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이제 장기적인 취업과 영주권까지 고려한다면 메디컬 전공이 훨씬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직으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정착까지 이어지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공 선택에서 요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템보다 메디컬 계열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이제 메디컬 분야에는 어떤 직종들이 있고 연봉이라든가 진입 가능성이 어떤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이제 의료 직종의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 면에서 전 세계 최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직업 뭐 외과 의사든 내과 의사든 의사, 메디컬 닥터, 그다음에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는 물론이고 최근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PA, 피디시안 어시스턴트, 뭐 간호사, 덴탈라이징 같은 전문 의료 인력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직종들은 이제 연봉과 사회적 대우도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최고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제 의사가 평균이 37만 불이 좀 넘고요. 평균입니다, 이건. 치과 의사가 23만 불, 수의사 18만 5천 불, 약사가 15만 불 정도, PA라든가 널싱도 12, 13만 불 정도가 되죠. 특히 이제 PA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PA라는 거, 피지션 어시스턴트라는 거는 이제 의사의 감독하에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이제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1차 진료, 뭐 전문 클리닉 등에서 거의 독립적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이걸 보자면 의사는 뭐 많이 아시죠? 최소한 이제 라이센스 취득할 때까지 기간입니다. 대학 학부 입학해서 4 플러스 4, 8년. 치과 의사라든가 수의사도 다 4 플러스 4, 8년이고요. 이제 약사는 최단 시간이 2 플러스 4, 6년이고, PA나 널싱도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PA 8년, 널싱은 2년, 약사와 동일하게 이제 6년 만에 간호사 라이센스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같은 전통적인 메디컬 계열은 물론이고 PA라든가 이제 간호대학원 같은 이제 전문직 직업의 그 유망한 루트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제 메디컬 진학 경로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약대 그리고 의대, 치대, 수의대 순서죠. 그 외에도 이제 PA라든가 덴탈 하이진, 널싱 같은 다양한 경로가 열려 있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제 미국 약대 전체 평균이 합격률이 87%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의대나 치대는 44%, 19%.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의대가 무슨 44%나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전체 평균 합격률입니다. 뭐 백인, 흑인, 아시안 모든 걸 포함해서 유학생까지 포함해서 43%, 그다음에 수의대가 10%, PA 25, 널싱이 68%. 약대하고 간호대는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영상 두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의치학대 입학의 어려움, 그리고 입학 성공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미국 약대부터 볼 건데요. 이제 팜디 프로그램 약대 팜디 프로그램의 합격률과 진학 가능성을 한번 보면은 미국에 약 130개 정도의 약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상위권 랭킹을 가진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 내 대학 순위로 봤을 때는 50위권, 전미 대학 랭킹 50위 미만의 학교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미국 약사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보다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미국 약대 합격률은 다른 메디컬 계열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86%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약대는 이제 학교의 네임밸류보다 학위 자체가 중요한 직종이다. 졸업 후 면허만 취득하면 취업 시장에서 학교 간의 어떤 네임밸류라든가 그 수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입시에 있어서 실속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약대들은 그래도 여전히 합격률이 낮은 편이죠. 이번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 의대 쪽을 보도록 할 건데요. 2024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 의대 전체 평균 합격률이 44%입니다. 수치만 보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 하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건 이제 한 명의 지원자가 평균 15개에서 최대 20개 이상 의대에 지원해서 중복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온 수치고요. 실제로 개별 의대의 경쟁률은 뭐 100대 1까지 치솟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의대들은 합격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수백 명의 지원자를 검토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 학생들의 합격률을 보자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 학생들조차도 미국 의대 합격률이 2.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합격자 중에서 유학생 같은 경우엔 1.4%에 불과합니다.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합격률이 급격히 오르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조건이나 스펙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학부 GPA라든가 MCAT, 뭐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라든가 리서치, 여러 가지 에세이, 인터뷰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치대와 수의대 입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미국 치대 경우에는 작년 한 해에 6만 8,5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13,000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률은 19%, 의대보다 낮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미국에는 의대가 약 150여 개가 있는데 치대는 76개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아주 소수의 인원만이 진입에 성공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수의대를 보자면 작년에 3만 8천 명 정도가 지원했고 그중에 4천 명 가까이 합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합격률은 10% 정도로 어, 의대나 치대보다 또 낮죠.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의 또 수의대는 3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의대나 치대보다 더 문이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학생 합격률이 이제 4%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인데요. 정리해 보자면 이제 미국 약대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지만 의대나 치대, 수의대는 이제 유학생에게 매우 높은 경쟁률 그리고 낮은 합격률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고 싶다 이런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 맞춤형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미국 의치약대, 이제 뭐 약대, 치대, 수의대까지, 입학에 대한 현실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죠. 이 경쟁률을 뚫고 어떻게 성공적인 입학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네 가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팜, 프리벳 트랙으로 입학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치학대는 이제 학부 졸업 후에 진학하는 대학원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 어떤 전공과 트랙을 선택하느냐, 이게 또 입학의 방향과 확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프리 트랙, 프리메드, 프리덴탈 이런 프리 트랙으로 입학하면 입학 사정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드바이징 시스템이 있고 해당 전공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해당 학교의 의치학대와 이제 내부 연계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이제 대학을 고를 때 단순히 랭킹이나 한국에 알려져 있는 이제 유명세만으로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 의치학대 입학 성공률이 높은 대학, 즉 이제
프리 트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실제 합격률이 높은 학교를 찾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데이터라든가 구조를 말해주는 거죠. 세 번째 전략으로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가 활발한 이제 이런 활발하게 메디컬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병원이라든가 뭐 연구소라든가 커뮤니티 봉사할 수 있는 곳 이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이란 말로 이제 의치학대 진학이 필요한 뭐 이제 클리니컬 레코드라든가 쉐도잉 아니면 발런티어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이제 의치학대가 GPA, MCAT, 뭐 DAT, 뭐 에세이, 인터뷰, 뭐 EC, 쉐도잉, 메디컬 발런티어, 리서치까지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고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조건들을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요소, 조건이라도 소홀해지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입학사정관의 선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의치학대 입학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약대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미국 약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원 형태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진학하는 구조가 아니고 학부에 먼저 입학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학부, 대학교 학부에서 약대가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 프리리퀴짓을 모두 이수하고 최소 2학년 이상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GPA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일부 상위권 약대 같은 경우엔 학생들에게 이제 대학 학부 과정에서 뭐 메디컬 발런티어라든가 약국 경험 같은 메디컬 액티비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이제 약 150여 개 정도, 130에서 140개 정도의 그 약대가 있고 이 입학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째, 대부분의 약대가 이제 학부 이수 후에 별도로 또 이제 팜디 약대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둘째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죠. 6년 통합 약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부 입학과 동시에 약대 진학까지 GPA만 유지하면 보장하는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합 약대 프로그램이 유학생에게 오히려 더 매우 전략적인 선택지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대 합격률을 올리려면 학부를 일반 전공이 아니라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것이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합격률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미국 프리팜 이제 학부 입학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SAT라든가 고교 GPA, 토플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부 명문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대학의 프리팜 입학 시에도 약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스펙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상위권 약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의 프리팜 트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이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명문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대학에서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동일 대학에 있는 이제 약대 진학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당 학교들이 자교생 우선 선발 원칙을 적용하거나 내부 지원 시스템과 연계된 어드바이징 통해서 학생이 더 전략적으로 약대 입학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상위권 프리팜 트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SAT 같은 경우에가 보통 이제 1,400대 중반에서 1,500대 초반까지고요. GPA는 대부분 이제 3.9 이상을 요구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때부터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과 준비된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메디컬 액티비티 경험이라든가 완성도 높은 에세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방금 보셨던 이제 상위권 프리팜 트랙 대학들과 달리 입학 기준이 조금 더 낮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느 약대를 나왔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출신 대학의 이제 네임밸류나 약대 랭킹보다 약사 면허 취득 후에 실무 능력과 자격 자체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꼭 경쟁률 높은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조건과 조건에 맞춰서 눈높이를 조정하고 입학
대학과 약대 진학이 연결되는 구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부 약대 연계 대학들이 SAT 1200대 중반에서 1300대 후반이어도 입학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이고 상위권 대학처럼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빽빽한 EC라든가 메디컬 액티비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학교들도 이제 프리팜 트랙으로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조건에 맞는 전략적 선택으로 훌륭한 약사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까지의 과정, 그 학교를 볼게요. 미국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는 준비 요소만 지원 자격과 요소만 다를 뿐 경로가 같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 모두 이제 대학원 과정이고 그 전에 먼저 학부에 먼저 진학을 해야 되는데요.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수의대는 한 가지 방식밖에 없죠. 이제 그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루트 4 플러스 4 전형 즉 4년 동안의 대학교 학부를 마치고 다시 4년간 의대라든가 치대, 수의대에 진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프리벳 트랙으로 아니면은 이제 일반 BS 전공으로 학부에 입학해서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학부에서 차근차근 갖추는 구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식이 BSMD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통합의대 아니면 BSDDS나 BSDMD 미국 통합치대 프로그램입니다. 수의대는 이제 이런 통합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통합의대나 통합치대는 말 그대로 학부 과정하고 의대나 치대 과정이 한 번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정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의대나 치대까지 바로 진학이 보장되는 트랙입니다. 이제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는 통합의대는 이제 한국 학생이 입학하기엔 상당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합의대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그 주, 통합의대를 운영하는 의대가 위치한 주에 이제 그 인스테이트 학생이나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들만 선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통합치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대부분 프로그램이 치대 입학까지 거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또 많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매력적이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판메디 랩에서는 이런 한국 학생들에게는 고전적이지만 훨씬 현실적이고 관리가 가능한 4 플러스 4 루트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상위권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의 프리메드 트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이제 일반 전공으로 지원할 때하고 프리메드 트랙으로 지원할 때는 입시 기준이 완전히 다른데요. 프리메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설계된 전공 트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같은 학교라도 BS로 입학하는 뭐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입학 커트라인도 높고 요구 스펙도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이제 대학들이 운영하는 의대나 의대 자체도 미국 내에서 이제 손꼽히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학부 입학 경쟁률도 거의 뭐 아이비리그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SAT 1500은 이상은 물론이고 GPA도 거의 만점이죠.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때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EC보다는 메디컬 액티비티나 어떤 리더십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탄탄한 스펙이 굉장히 크게 요구가 됩니다. 뭐 이제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또 없어요. 이런 최상위 대학 외에도 프리메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서 입학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한 대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SAT가 1,400 정도, 1,400에서 1,500만 돼도 좋은 프리메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고요. GPA는 보통 3.8 그리고 이제 EC나 메디컬 액티비티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프리메드 트랙을 전략적으로 시작하느냐 이걸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프리덴탈 프로그램을 보도록 할게요. 앞 슬라이드 이제 프리메드와 동일한데요. 상위권 치대를 운영하는 대학에 이제 프리덴탈로 입학하려면 기본적으로 SAT 1500 이상이어야 되고 GPA 거의 만점 그리고 이제 지원서에 덴탈 관련 고등학교 때 이제 봉사라든가 쉐도잉 같은 경험이 거의 요즘에는 필수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 프리덴탈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치과 병원에서 실제 관찰, 덴티스트 쉐도잉이죠. 이런 경험이 학생이 진짜 치과 의사로서의 적성과 이해를 갖췄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스펙이죠. 그렇지만 이제 프리메드처럼 반드시 상위권 대학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덴탈 프로그램을 또 이제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치대 진학률이 높은 중상위권 대학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전략적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최소한 1,400 이상의 SAT 수준은 돼야 되고 특히 메디컬 액티비티, 고등학교 때 메디컬 액티비티 스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로 갖춰놔야 괜찮은 프리덴탈 트랙을 운영하는 대학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 수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리벳 대학 진학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의대나 치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의대는 더더욱 운영하는 대학의 프리벳 또는 이제 애니멀 사이언스 전공으로 입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수의대가 33개밖에 없다 보니까 수의대 자체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그 수의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리벳 트랙의 입학 경쟁도 꽤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시절부터 수의대 진학에 미리 염두에 두고 프리벳 트랙 중심으로 학부 진학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담을 덜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중 일부 대학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넬이라든가 유펜이라든가 위스콘신이나 터프츠 이런 그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 프리벳 대학들이 전미 대학 랭킹에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 난이도 자체가 상위권 대학보다도 현실적인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위권 프리벳 대학에 진학하려면 SAT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 1,500 이상 다 돼야 되고 GPA도 만점이어야죠.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 같은 데서 실습, 보호소 봉사, 뭐 수의사 쉐도잉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더욱더 부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중상위권 대학의 프리벳으로 입학할 때는 SAT나 GPA가 1200, 1300 정도만 돼도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 이제 그 스펙을 이제 학부 기간 동안 쌓아 나가는 거고 수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충분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판매드랩은 실제 수의대 입학에 성공한 학생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학생별 맞춤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라고 봐야겠죠. 2025년 4월부터 이제 이번 가을 그리고 내년 봄까지 그러니까 내년 가을 대학교 입학을 위한 입학 지원 타임라인과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가을에 이제 미국 대학, 내년 가을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학생은 지금 현재가 이제 11학년 2학기일 텐데요. 지금부터 6월까지는 이제 지금 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내년 레귤러 액션까지 전체적인 입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까지의 스펙을 정리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궁극적으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1차 지원할 대학 리스트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입학 지원 전략이라는 게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 지원 시에 많은 학생들이 한 장이라도 한 군데 대학이라도 더 많은 이제 합격증을 받기 위해서 무작정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학생들을 보면 이제 15개 심지어 20개까지 에 가까운 대학에 지원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사실 너무 많은 학교에 지원하는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에세이도 이제 그리고 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모든 원서를 제대로 완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 판매드랩에서는 보통 12개에서 13개, 많으면 최대 15개 정도까지만 대학 정도를 이제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단순히 좋은 대학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상향, 뭐 리치, 타겟, 라이클리 또는 세이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하죠. 미국 대학 입시는 이제 전형 방식도 매우 다양한데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Early Decision, 그래서 ED라고 하고 Early Action, EA, 그다음에 Regular Decision, RD라고 하고요. 또 이제 Rolling Admission, RA, Rolling Admission이 있죠. 이 중에서 ED 그리고 EA는
조기 전형으로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고 RD 같은 경우에는 정규 전형이다. 그래서 그리고 롤링 어드미션은 선착순 마감형 전형이다. 이렇게 학교들마다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E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찍 결정을 내리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이 이제 합격 시에 등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이제 확실히 1순위일 경우에만 선택해야 되고요. EA는 이제 ED와 마찬가지로 조기 전형이긴 한데 합격해도 등록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EA를 통해서 여러 대학에 동시에 지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RD,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형인데요. 지원 마감이 보통 이제 1월 초 중순, 그리고 결과는 내년 3월 말 4월 초 이럴 때쯤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RD의 이제 장점으로 보면은 지원서 준비 시간이 굉장히 이제 충분히 주어지고요. 여러 학교에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1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11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12학년 1학기 거 성적까지 포함시킨다면 좀 더 상향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지원 전형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학생에 따라서 특정 전형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형별 마감, 그다음에 나에게 맞는 전형 전략, 지원 학교,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월부터 8월 사이까지는 이제 학생의 스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원할 대학을 최종적으로 리스트업하고 그에 맞춰서 학교별 에세이 준비 전략을 어,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교 리스트업을 하는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원 대학 리스트업을 하는 전략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단순히 대학 랭킹만 고려하지 말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미국 대학을 선택할 때 뭐 가장 먼저 랭킹부터 봅니다. 물론 랭킹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명문대 진학이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의대나 치대, 약대, 수의대로 이루어지는 진학이 가능한 학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전공의 특성이라든가 진학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랭킹만 따지러 간다면 이제 오히려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입학 가능성을 두 배로 높이는 프리헬스 전략. 즉 이제 프리팜,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벳 이런 그 프리헬스 쪽의 그 트랙으로 입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프리 트랙 트랙이 탄탄한 대학들을 지원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거는 해당 트랙을 이제 그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진학 지원이 잘 되어 있는 대학을 선택한 거죠. 이 전략을 적용한 학생들의 의치학대 합격률이 일반적으로 실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인스테이트 및 자교생 우선 선발 원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 대부분의 의치학대가 자교 출신, 이제 대학원, 그 의치학대 대학원을 운영하는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학부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단했을 때 학생이 어떤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가고 싶으면 그 대학원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1순위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약대 입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지원 대상 프리팜 트랙을 학부로 고르는 전략을 보자면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학교의 뭐 나플렉스 합격률이라든가 연구활동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 졸업률과 이 약사들의 취업률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약사 취업을 위해서 학교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의대 입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 이제 프리메드 트랙 학부를 고르자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학교의 학사 커리큘럼이라든가 사이언스 과목 어떤 퀄리티 그다음에 이제 의대 진학 상담을 위한 지원 시스템 특히 인턴십 및 임상 경험 기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대와의 파트너십이라든가 EAP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대 같은 경우에도 의대와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그 학부 과정에서 인턴십이라든가 임상 경험, 메디컬 발런티라든가 쉐도잉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수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대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수의대 입학 요건 중에서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이런 경험들, 메디컬 액티비티를 만들 수 있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느냐, 도와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프리백 프로그램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지원할 대학 리스트업을 마쳤다면은 본격적으로 에세이 준비를 학교별로 해야 되는데요. 미국 대학 입시는 이제 에세이가 단순히 글쓰기가 아닙니다. GPA나 추천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레터라든가 액티비티가 아무리 좋아도 에세이 한 장으로 진정성이라든가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합격 가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프리팜, 프리벳 같은 헬스케어 계열 지원자들에게 에세이가 더 중요하죠. 이 분야는 이제 단순히 관심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봉사라든가 책임, 뭐 인내나 공감이 요구되는 만큼 입학사정관은 보통 이제 에세이를 통해서 이 학생이 끝까지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일반 지원자들은 이제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주제를 자신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메디컬 트랙 지원자들은 왜 헬스케어를 선택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동기 그리고 그에 막 걸맞는 경험 그리고 이제 확신의 흐름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이제 엮지 못해요. 막연히 이제 사람을 좋아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식의 이제 감정적인 접근 아니면 활동만 나열하는 자서전식 글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진정성 부족으로 비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학생이 스스로 작성하거나 일반 유학원에서 단순히 이제 문장 교정만 받는 경우에 입학사정관이 의도를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메디랩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계열 에세이를 입학사정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 문서로 접근을 합니다. 학생의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구조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실제 합격 학생들의 이제 성공 패턴을 참고해서 맞춤형 스토리 전략으로 제시를 합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쓰는 글, 이런 것들을 메디컬 트랙 에세이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많은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에세이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커먼 앱에서 이제 그 학교 지원을 할 때,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서플먼트 에세이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걸 잘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각 대학이 제출하는 이제 서플먼트 에세이 이 부분을 또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엔 모든 지원 학교에 이제 공통적으로 제출되는 에세이죠. 그래서 이 에세이의 핵심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나의 가치관, 그리고 성향,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의치학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내가 왜 헬스케어 분야를 선택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경험이나 동기, 그리고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서플먼트 에세이 같은 경우엔 각 학교가 별도로 요구하는 에세이인데 주로 이제 뭐 why this school 그래서 왜 우리 학교를 지원했느냐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느냐를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학교의 이제 프리메드나 프리팜 뭐 프리덴탈 프리벳 프로그램과 나의 관심 분야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두 에세이를 비슷하게 써버리거나 단순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말만 이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단순히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거나 뭐 서플먼트 에세이에도 또 해당 학교의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정보의 어떤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매드랩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배경과 활동을 분석해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진정성 있는 의료인으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조로 가고 서플먼트 에세이에서는 그 학교와 나의 궁합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전략을 따로 설계해 드립니다.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대학 리스트업 그리고 에세이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각 지원 대학별로 철저하게 지원 전형 그리고 시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이제 10월까지가 아니라 얼리 액션 지원 상황을 보면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레귤러 액션까지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죠. 이제 뭐 입학 원서를 제출할 시점이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이제 바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것이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유학원에 다 모든 걸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나 학생도 그 어떤 조건이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미국 대학 입학 전형은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ED, EA, RD 이렇게 크게 보여지고 이제 롤링 어드미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대학이 일지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ED는 의무적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장점이 분명하다. 근데 이제 합격률이 그리고 레귤러 RD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높아지고 입학 사정관에게는 이제 이 학생은 우리 학교가 1순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이제 결과가 12월 중순에 발표되기 때문에 빠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등록이 의무이다 보니까 장학금 비교라든가 다른 대학의 지원이 제한되고 지원 마감이 빠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는 목표 대학이 분명하고 준비가 이미 완료된 학생들한테 적합하고요. 이제 EA를 보면 EA는 말씀드렸죠. 비의무적인 조기 전형이고요. 합격하더라도 등록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그러다음에 이제 여러 대학에 이제 동시에 EA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형은 지원 마감은 빠른데 비교적 유연하게 입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결과도 역시 이제 12월 중순쯤에는 받기 때문에 빠르게 만약에 합격이나 불합격에 따라서 다른 대학의 지원 방향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마감일이 이제 11월 초기 때문에 준비가 또 이제 역시 부족할 수 있고 합격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적이나 스펙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부분 이 ED나 EA에 몰리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EA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ED 지원 후 불합격 대비해서 또는 합격 가능성 분산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D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RD를 사용하는 기본 전형이고요. 마감은 보통 이제 1월 중순까지 그리고 결과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RD가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줘서 원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안정적이고 12학년 1학기 성적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적이 계속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얼리 전형에서 이미 많은 인원이 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RD에서 남은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요. RD는 이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 그다음에 대학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얼리에서 불합격되었거나 합격이 보류됐거나 대기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이죠. 이제 판메디랩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지원 전략에 맞춰서 각 전형별로 이제 어떤 타이밍에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까지 세밀하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컬 계열 진학처럼 이제 전략이 중요한 경우엔 단순히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와 연동된 입시 전략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ED나 EA로 합격한 학생들이라면 이제 다음 단계가 또 궁금하죠. 합격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시점에 해야 될 중요한 조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가능성이 높을 때 다음 스텝을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얼리 디시전, ED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엔 ED가 구속력 있는 전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학에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그에 동의하는 이제 그 사인도 지원 당시 이미 했을 텐데요. 그래서 다른 대학에 제출한 레귤러 지원서 모두 철회해야 되고요. 보통 이메일로 철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ED로 합격하더라도 재정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 뭐 장학금 관련된 거죠. 대학의 이제 파이낸셜 에드 오피스에 문의를 해서 추가 지원이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학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 ED 계약을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더 말씀드리면 최종 성적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성적이 12학년부터 또 급격히 하락하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리 액션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EA가 비구속적 이기 때문에 입학 여부를 반드시 결정할 필요 없고 내년 5월 1일까지 입학 제한을 수락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A 합격자는 이제 이 점을 활용해서 다른 대학에도 레귤러로 지원할 수 있고 여러 대학의 합격 결과를 다 받아보고 최종 비교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ED나 EA에 불합격되거나 뭐 보류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망하고 시간만 버리면 안 되고요. 곧바로 다음 단계,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미국 대학 입시는 이제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작용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합격이 절대 학생의 가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럴 때 이제 ED나 EA에 불합격됐을 경우엔 RD, 레귤러 액션의 지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ED2, 뭐 EA2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또 그쪽을 노려볼 수 있고 롤링 어드미션을 활용해서 늦은 시점까지 합격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뭐 이런 것도 있어요.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대기자 명단이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는 예비 명단이라서 자리가 생길 경우에 이제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확률이 보통 이제 20%,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7% 미만이라고 해요. 또 이제 대기자는 보통 이제 5월에서 내년 5월에서 내년 7월까지 거의 내년 가을 입학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제 인내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이때 정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학교를 기다릴 가치가 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래도 불구하고 남겠다, 기다리겠다라고 결정했다면 반드시 학교에 이제 그 잔류 의사를 공식적으로 또 알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판메디랩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단순한 이제 일정 관리가 아니라 입학 성공 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합격 이후에도 불합격 이후에도 전략은 이어지고 방향은 다시 설계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전략에 의해서 레귤러 액션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은 12월 말부터 1월까지, 12월부터 2월, 1월까지 지원을 마감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EA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부터 합격 통보를 또 받게 되는 시기죠. 12월 이후부터가. 그리고 3월 이후부터는 최종 합격한 학교에 이제 디파짓도 납부하고 지원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요. 이렇게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학부 1학년 입학할 때까지 9월까지 뭐 여유롭게 시간을 보면서 이제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닙니다. 바로 대학 입학 전에 또 이제 선행학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 대학 입학은 끝이 아니라 진짜 경쟁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의치학대 같은 이제 메디컬 계열 대학원을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대학 생활 첫 1, 2학년, 1학년 이 시기가 이제 그 최종적인 의치학대 입학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 특히 1학년 때 GPA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팜, 프리벳 트랙 학생들은 학부 1, 2학년 때부터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런 과목들을 공통적으로 이수하게 되는데 이 과목들의 성적이 학생들의 전체 오버럴 GPA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들의 성적이 이후 의치학대 진학에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되는 GPA 핵심 지표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과목들은 단순히 뭐 영어로 강의된다는 점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깊고 복잡하고 개념 간 연결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GPA가 망가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학 전 선행학습은 필수고요. 특히 이 세 과목, 젠캠, 젠바이오, 올고 이 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단순히 읽고 푸는 수준이 아니라 또 미국 대학의 스타일로 확 훈련된 사고력이라든가 문제 접근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식 선행학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판메디랩에서는 이 시기를 이제 입학 이후 더 중요한 진학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핵심 과목들을 미국식으로 정확하게 익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상 다섯 번째, 판매드랩의 이제 어드미션 전략엔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판매드랩의 어드미션 그동안의 실적입니다. 저희 판매드랩을 운영하는 어드미션 전문 컨설턴트들의 실적인데요. 수년간 수많은 학생들이 저희 이제 그 이 판매드랩의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입학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이제 프리 트랙 과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2024년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부터 금년까지죠. 이번 가을 학기, 그다음에 작년 가을 학기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프리 트랙으로 입학한 학생들만 보자면 실적이 이런데요. 뭐 케이스 웨스턴 프리메드에 합격한 학생도 있고, 코넬 통합의대 합격한 학생, 듀크라든가 버스턴 유니버시티의 프리메드, 위스콘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UC 데이비스도 있고 이제 퍼듀 이런 학교, NYU에도 합격했고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저희 판매 대회를 통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많은 유학원들, 국내에 이제 많은 유학원들과 비교했을 때 판매 드랩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의치학대 진학이 있어서 판매 드랩만이 가능한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미국 메디컬 계열 전문 입학 컨설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판매드램의 이제 어드미션 컨설턴트 보면 어, 뭐 듀크 메디컬 스쿨, 미국의 베일러, 메릴랜드 치대 이런 그 의대나 치대 출신 선생님들, 그다음에 뭐 서울대, 미시간, UIUC, 하버드라든가 아니면은 존스 홉킨스 이런 그 관련 전공자들로 저희 컨설턴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다른 일반 유학원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게 단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월 1, 2회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학생에 대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에세이 전략이나 설계와 이제 완벽한 첨삭 지도, 그다음에 학생의 스펙에 최적화된 맞춤 학교 리스트 업까지 제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월 1, 2회씩 최종적으로 모든 학교에 합격을 할 때까지 그다음에 뭐 SAT라든가 AP, GPA, 토플까지 저희 그 담당 선생님들이 티칭, 튜터링도 하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메디컬 액티비티에 대해서도 쉐도잉이라든가 발런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컨설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진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학 리스트업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학교를 리스트업을 하고 최고의 에세이 작업, 저희가 가장 이제 자신 있어 하는 곳인 건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서플먼트 에세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의치학 대용으로 저희가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칼, 사이언스 리서치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국내 성모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 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연결해서 그 닥터 쉐도잉을 영어로 FM대로 진행을 또 하고 있고 이 선생님을 통해서 외과 전문의 추천서도 발급하고 있고 이렇게 그 미국 의치학대 출신 멘토들의 밀착 코칭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국내에 거의 유일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리서치, 고등학교 때 스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언스 리서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상위권 학부나 이제 통합의대 아니면 통합치대를 도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에 고등학교 때 리서치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판메디랩은 미국의 현직 그 명문대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수준 높은 리서치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고 이 리서치가 완료되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생 스튜던트 저널 같은데 퍼블리싱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에모리 교수님도 계시고 럿거스나 유펜, 밴더빌트, 펜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NYU 교수님, MIT라든가 UT, 수니 이런 그 명문대 현직 교수님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이제 미국 대학 합격 이후에 또 지금 선행학습이라든가 대학 합격 이후에 재학생 과정에서의 GPA 관리까지 책임지는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대학 입학 후에 1학기부터 수강해야 될 과목이 젠캠, 젠바이오, 올고가 있고 4번부터 10번까지의 과목도 이 3학년 때까지 미국 의치학대 수의대까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학부 필수 이수 과목인데 이러한 과목들을 그 선행학습, 입학 전 선행학습과 입학 후 미드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까지 시험까지 전문 튜터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대학 입학 후에도 이제 학교 생활 멘토링 같은 것도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단순히
학교 생활 안내를 넘어서 의치학대 진학을 위한 제 전체적인 타임라인 설계하고 GPA나 EC, 메디컬 액티비티, 또 리서치, MCAT, DAT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전략을 미국 대학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학생의 입학이 아니라 최종 진학과 커리어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드 랩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설계가 필요하시면은 이제 여기 화면 밑에 보이신 것처럼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